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왔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MB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MB의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먼저 조사 대상자의 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가지고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게 저희들의 대충 판단이.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도록 이끈 것은 핵심 집사들의 진술이 한몫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MB가 자기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자기 목을 죄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B의 성골 집사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MB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친이명박계였으며 과거 MB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MB의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조용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해서 MB 비서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넘게 징역형을 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졌고 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MB 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개인 돈을 챙기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저축은행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안고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당시 MB가 특별 사면은커녕 부인의 장례식 조문마저 챙겨주지 않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번 MB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배신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9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의 비서관, 청와대 들어가서 부속실장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지근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 실제 사면을 이제 안 해주고 또 나와서도 되게 냉대시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되게 본인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지금은 더 이상 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더 뭐 이런 이명박 측근으로부터 무슨 기대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 그대로 오히려 얘기함으로써 그런 자기 어떤 그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게 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김희중 전 실장은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 내가 착복한 것은 없다. 나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그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이 MB의 부인 김윤옥 씨 측에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제 아침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금 들으신 대로 CBS 라디오에서 직접 명품 구입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어제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있었던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건네받은 당시 제2부속실장 등 관계자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입막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청와대 기록관으로서 이런 특활비 상납 등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김윤경, 이진영 씨에게도 검찰이 서둘러 확인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에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은 차명재산, 즉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서로 교차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마음대로 땅을 팔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에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에도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스 핵심 관계자는 김성우 전 사장이 MB와 함께 경주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전직 다스 총무차장은 MB가 여기에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지역을 김성우 사장이 샀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스 임원들이 사들였던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주와 함께 매입 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이명박 측근으로부터 무슨 기대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 그대로 오히려 얘기함으로써 그런 자기 어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게 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김희중 전 실장은 특활비 전달과 관련해 내가 착복한 것은 없다, 나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그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이 MB의 부인 김윤옥 씨 측에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제 아침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금 들으신 대로 CBS 라디오에서 직접 명품 구입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어제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있었던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당시 MB가 특별 사면은커녕 부인의 장례식 조문마저 챙겨주지 않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여러 번 MB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배신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9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의 비서관, 청와대 들어가서 부속실장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지근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에 대해서 실제 사면을 이제 안 해주고 또 나와서도 되게 냉대시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되게 본인으로서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이런 것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지금은 더 이상 뭐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것은
핵심 집사들의 진술이 한몫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MB가 자기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자기 목을 죄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B의 성골 집사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MB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친 이명박계였으며 과거 MB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MB의 분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조용한 성격에 일 처리가 깔끔해서 MB 비서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넘게 징역형을 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졌고 부인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MB 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두원 전 의원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개인 돈을 챙기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저축은행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안고 간 것이다. 김 전 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을 지시에 의해서 받았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윤옥 당시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건네받은 당시 제2부속실장 등 관계자를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 등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미 입막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청와대 기록관으로서 이런 특활비 상납 등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김윤경, 이진영 씨에게도 검찰이 서둘러 확인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에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은 차명재산, 즉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서로 교차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왔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MB 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MB의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검찰의 특수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검찰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먼저 조사 대상자의 된 사람을 아주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으로만 언론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데요.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김윤옥 여사가 해외 순방 때 함께 가셔가지고 거기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게 저희들의 대충 판단이.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도록